예, 주말의 증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완전히 V자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주간으로 보면 증시는 뭐 6% 전후 올라갔고요.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외환 시장, 원자재 시장 전부 다 채권 시장 다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라간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애플도 한 5% 정도 주간으로 보면 올라갔고,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주들이 조금 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주말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이제 고용지표였는데, 비농업 일자리가 15만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8만이었는데 15만이 나왔고, 8월과 9월 수치도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식고 있구나. 그리고 실업률이 3.9% 나왔는데 예상치가 3.8%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좀 늘어나고 있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또 시간당 임금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지표에 영향을 주는 거는 급여 상승률이니까. 그런데 이게 전월 대비 0.2%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 대비는 예상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뭐 추세적으로 보면 하향하는 추세였고, 그래서 전체적인 고용시장이 좀 식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좀 보니까 제조업에서 3만 5천이 줄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자동차 파업,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에서만 3만 3천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헐리우드 파업 때문에 한 5천 정도 줄어든 게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파업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상치하고 되게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과열이 식고 있다. 그렇다고 경기 침체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실업률에서 월간 10만 정도 일자리 나오는 거는 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도 않고 과열도 아니고, 예, 뭐 골디락스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그 ISM 서비스업 PMI도, 이게 서비스업 지표가 그 제조업은 좀 둔해지긴 했는데 서비스업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서비스업 PMI도 약했고, 다음에 또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가 오늘 좀 보니까 UN 식량농업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FAO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식품 가격 지수를 산정을 하거든요. 이게 곡물 가격하고 똑같이 시점이 맞춰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곡물 가격 추이라고 봐도 되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보시면 떨어졌어요. 이게 뭐 밀 가격 비롯해서 쌀 가격, 뭐 돼지고기 가격, 이게 다 빠져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이 완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도 보시다시피, 이게 사실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말마다 이스라엘이 뭔가 강한 메시지 내놓고, 그래서 주말에 뭔 일 벌어질지도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증시 빠지고 이런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또 빠졌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데이터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도 좀 무난하게 나왔는데, 뭐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뭐 고용지표 좋은데, 어쨌든 이거는 하나만 본 거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다음 달에도 이렇게 나올지 봐야 돼. 근데 이렇게 세게 발언하는 사람은 이젠 없죠. 예,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4.57% 정도까지 빠졌고, 2년물 금리는 이거 이제 2년물 금리가 연준의 금리 반영한다라는 거잖아요. 4.83%까지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12월에 금리 동결 확률 95%,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5월에 시작될 것 같다. 이게 또 설레발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 확률이 대략적으로 65%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한 주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종목으로 보면은 이게 애플인데, 애플만 오늘 마이너스였어요. 만약에 애플이 오늘 플러스로 끝났으면 지수가 더 올라갔을 건데,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이 시가총액이 2조 7,6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니죠, 7,600억 달러 정도.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따라잡아서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바뀔 수도 있다.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좀 성격이 약간 다른 업체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미국에서는 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빅테크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거 엔비디아. 이게 중요한 하단 400달러 전후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이제 꼬리 달고 지지가 되고 올라오면서 지금 어느덧 51선 돌파하고 450달러, 낙폭의 절반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고, 근데 이게 대형주들만 간 게 아니라 러셀 2000 지수가 훨씬 더 강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 거의 3% 가까이 러셀 2000 지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광범위하게 저가 매수가 가동이 됐다. 그래서 그냥 빅테크 개인기가 아닌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좀 살아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는 MSCI 한국 지수가 2.8%나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야간 선물이 0.86% 올라가서 일단 주 초에 우리 증시는 상승에 더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좀 정리해서 보면 연준발 긴축 우려는 일단 진정이 됐는데 이제 연준 위원들 이제 입이 또 봉인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도 좀 비슷하게 갈 거냐. 사실 이제 제가 뭐 그 여름 때부터 계속 사실상 금리 인상 끝났다. 저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뭐 연준 인사들이 발언 하나 하면 시장에 출렁거리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발언의 강도 볼 필요가 있고 지금 10년물 금리가 4.5%까지는 왔는데 과연 이 밑에까지 가능할 거냐. 이제 이게 여기서 박스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우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4.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수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표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더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거냐.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에너지가 하락하고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일 연속 2%대 올라왔거든요. 우리 증시에는 좀 유리한 환경이 되죠. 그래서 요 구도가 지난 주말에 이제 반도체는 못 올라가고 2차 전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됐는데 주도권이 반도체가 쥐고 가는 게 가장 좀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 증시 보면 외국인들 매도 압박, 그러니까 환율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1310원 밑으로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조건이 완화가 됐는데 매수하려면 주포와 주도주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컴백했다라는 증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제가 전차, 철강, 화학, 금융 5개 업종 중에서 4개 이상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되는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전기전자가 돼주는지, 요 구도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제가 뭐 예전에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뭐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금리 인상이 만약에 끝났다면 금리 인상이 끝난 거를 그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데이터를 봤더니 종료한 1개월 후에는 1% 평균 빠지고 3개월 동안에는 0.2% 정도 올라가고 6개월에는 5.2%, 1년 동안은 14.3% 올라갔다라는 통계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 확률도 80%까지 1년 후에는 올라갔죠. 그래서 초기에는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하니까 이게 안 하는 거 맞나? 그래서 이제 조금 시장이 아리까리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는, 뭐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구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7월이 만약에 끝난 거라면 3개월 차 넘어가서 지금 이제 4개월, 5개월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낙폭주들, 그러니까 공매도 되게 세게 맞았던 종목군들이 그동안에는 주가가 빠졌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되게 세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미국에서 러셀 100,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하위 100, 그러니까 하위 가장 많이 못난이 주식 100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낙폭주들을 따로 100개를 뽑아놓고 봤더니 이번 주에 다른 범위에 있는 종목군들보다 훨씬 더 올랐다. 그러니까 10%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낙폭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우리 증시도 보면 어제 뭐 재료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카카오가 급반등을 한다든가 하여튼 유난하게 많이 빠진 종목군들, 2차 전지도 하다못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하고 달랐잖아요. 더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오고, 그래서 낙폭주들이 일단 이제 분위기를 잡아줬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비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오늘 10년물 금리 위치를 한번 보세요. 9월 말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일단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S&P 500 지수 마감 지수를 보면 거의 9월 말하고 비슷한 위치. 9월 이제 그 정도까지 오늘 올라왔거든요. 말 바꾸면 뭐냐면 여기서 금리가 더 빠져주거나 이 금리 재료를 뒤집을 수 있는 뭔가 재료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으로 보면 딱 보면 아니 9월은 저기니까 세상에 우리 증시는 150포인트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야 이제 드디어 우리는 엄청난 상승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해외 쪽에서 넘어온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 차트로 봐야 돼요. 그런데 달러 차트로 놓고 보면 올라갈 폭이 별로 안 큽니다. 더군다나 원달러 환율이 주말에 또 빠졌기 때문에 이 달러 차트는 우리가 1% 올라가면 이제 환율로 적용한 차트는 2%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500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증시의 상승 여력은 그렇게 만약에 금리가 안 빠진다라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은 달러 차트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주초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기서 금리가 더 빠져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슈가 뭔가 좀 던져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 바닥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좋아진 거 있죠. 그러니까 금리 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는 우리 자체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료들, 그거는 결국 주도주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떤 재료보다는 지수 멱살 잡아 올리는 종목이 등장하는 걸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자연스럽고 시장이 좋으려면 수출 데이터 잘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끌고 올라가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또 주말에 좀 재밌으시라고 제가 조금 재밌는 영상도 하나 올릴까 생각 중이니까 예전에 한번 올렸던 건데 또 한번 되게 웃기는 영상 하나 또 준비하는 거 있으니까 또 시간이 된다라면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